안녕하세요. 코즈부 투나잇의 조수빈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쉬어갔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PC 물가지표 결과를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커플링 형상 보이면서 약보합권에 양지수 모두 마감했는데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하루였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그래도 일부 반도체 가는 종목들에서는 상승폭이 나타났는데요. 내일 시장 전략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코즈부 투나잇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코즈부 투나잇에서는요, 내일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 시간,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시간과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내일 바라보면 좋을 이슈와 업종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채널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노란톡방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5번으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요. 저희가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참여 코드는 0721입니다.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실시간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인사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 방송 인증사진도 많이 남겨주세요. 함께 방송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코즈부 투나잇 함께 하실 전문가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벌써 이번 주에 중간 수요일 장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거래일은 목요일과 금요일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먼저 오늘 장 마감 지수 상황부터 자세히 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에 마감했고요.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75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전일 대비 0.07% 하락했고 코스닥도 역시 0.53% 떨어지면서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하락폭이 강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았던 게 SK하이닉스였잖아요. SK하이닉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또 전기전자 쪽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코스닥은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시장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늘은 조금 바이오가 조용한 분위기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런 파란불 괜찮은 건지 네. 계속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몇 가지 트릭이 존재하는데 그 트릭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첫 네. 번째로 코스닥 종목의 상승은 639종목, 그리고 하락한 종목이 900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상승한 종목이 368종목, 하락한 종목이 502종목이 되는데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지수는 아직까지 견고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으나 이런 식의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아셔야 될 텐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라갈 땐 급하게, 내려갈 땐 천천히 내려가면서 조정을 받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의 수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현재 지수의 위치입니다.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갭을 그만큼 하락시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폭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오늘? 그래도 어느 자리를 이탈했습니까? 바로 파란색 저항선의 자리는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수 있었던 건 중형주와 소형주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걸 모두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더 두각을 드러낼 수 없었고 지수 또한 마찬가지로 흘러내리는 현상을 보여줬으나 가장 중요한 건
거래 대금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코스닥 차트니까 코스피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트릭이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잘 보세요. 오늘 캔들의 모양은 양봉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양봉형 도지 캔들이 나왔죠. 그렇다면 거래 대금이 3거래일씩 증가되고 2거래일씩 줄어들었는데 이번에는 2거래일 증가됐으니 하루 더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은봉이 2거래일 동안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수 ETF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일의 종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왜? 내일도 상승을 보여주면 어떻게 된다? 2거래일 음봉이 나올 것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종가가 상단에 머무르게 된다면 지수 ETF 숏에 투자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롱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까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투자했을 때 오히려 지수가 상승해도 손실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숏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관련한 상승분에 대한 리스크는 적기 때문에 오히려 숏 자리를 찾으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거래대금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거래대금은 충분히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에 대한 문제는 생기지 않겠으나 단기적으로 내일도 지수가 상승을 보여준다면 2거래일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미국 시장에서 아직까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수를 견인시키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다우존스 마찬가지, 나스닥 마찬가지, S&P 500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개별 종목에 대한 설명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지켜봐야 되는 테마, 뭐가 있을 것이냐. 첫 번째, 제약바이오는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반도체 보셔야 되는데 세 번째 키워드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왜? 로봇 관련주가 올라갈 것 같은 움직임인데 현대차에서 무엇을 발표했습니까? 2026년도까지 신규 인원을 채용하겠다.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동차 소부장주들과 전장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이냐 자동차냐 이쪽을 놓고 보셨을 때 오전장에 먼저 움직이는 종목 찾아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설명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많은 힌트들을 주셨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거래 대금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제 미국 증시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꼭 봐야 할 테마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제약 바이오, 반도체, 마지막은 이제 로봇이냐 자동차 쪽이냐에 따라 갈릴 것 같다고 하는데요. 오전장을 보고 더 분위기에 좋은 테마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 제약바이오가 이제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시장에서 굉장히 계속 요즘에 강했고 또 4월 암학회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알테오젠이 블록딜 소식에 굉장히 급락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테오장 같은 경우도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급락이 나오면 거기에서부터는 오히려 매수세가 강해질 거예요. 블록딜에 대한 내용은 있었지만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블록딜을 한다, 블록딜을 하는 규모가 얼만큼이다라는 것과 관계없이 블록딜 세 글자가 나오는 순간 시간 외에서 장외 거래에서 물량을 던지는 거구나. 그러면 그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갈 텐데 그 받아가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주가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하는구나. 종목에 그렇죠? 네. 주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네. 그 주가보다 싼 가격에 사가니까 그러면 그 싼 가격에 사간 물량을 시장에다가 바로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에요. 하지만 그걸 받아내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됐습니다. 그렇다면 판매한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이 필요하니까 블록딜을 했을 것이고 네. 블록딜을 사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보통은 20%에서 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한단 말이죠. 네. 현재 시가 기준으로. 네. 그렇다면 이미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내가 알테오덴의 주가가 지금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 회사를
길게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길게 유지하는 것보다는 사자마자 바로 팔아도 시장에서 나는 수익을 볼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바로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호 예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수 있었고 그 폭락이 블록딜로 받은 물량이 시장에 풀린 것인지 아니면 블록딜에 대한 이슈로 투매가 나온 것인지는 네.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락이 끝난다면 그 블록딜마저도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다 소화하게 되는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제자리까지는 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네, 좋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제자리까지 완벽하게 오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맞으신가요? 그렇죠. 낙폭과대 종목에 진입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보조 지표를 쓸 때 네. 엔벨로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었느냐. 낙폭이 심화될 때 엔벨로프의 지지선을 이탈되어 있는 그 가격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라는 관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알테오젠이 그 자리까지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조금 더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빠집니다. 빠지는데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빠지는데 빠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수급이 들어옵니까? 눕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눕기 시작을 하는데 이 눕는 거리가 하락했었던 만큼 누운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보다 짧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길 수도 있는데 이 눕기 시작하는 시세에서부터 누가 들어옵니까? 누군가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상승세를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자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알테오젠을 진입할 때 들어가야 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낙폭의 심화가 끝나고 옆으로 누울 때 눕고서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슈입니다. 블록딜 자체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악재가 아니에요. 짧은 구간에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닥 딛고 올라서기 시작할 때 진입해도 충분히 절반 정도까지는 회복세가 나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이제 막 오늘 되게 크게 하락폭을 그려냈으니까요. 조금 눕기 시작하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는 그 지점에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제자리만큼은 못 오더라도 그 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거뜬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또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신데 수익률을 한번 저하고 여러분께 제가 한번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노란톡방에도 직접 들어가 있거든요. 노란톡방에서 오늘 얘기했던 종목 여기에도 나오네요. 지금 이 하단에 한빛 레이저라고 여러분 보이시죠? 이 한빛 레이저는 저도 오늘 아침에 준비하면서 노란톡방에 전문가님 거를 실시간으로 보는데 한빛 레이저 추천 종목으로 나갔거든요. 날짜가 잘못됐습니다. 3월 22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네, 오늘인데 오늘 날짜가 나갔어요. 잘못됐습니다. 네. 네, 오늘 이게 나갔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장중에서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네. 이것 같은 경우 한빛 레이저가 지금 오늘 그 테슬라 관련해서 2차 전지에서 오른 건가요? 한빛레이저는 이슈가 있기는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긴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재료는 있으나 그 재료로 인한 주가의 상승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나와 있는 비올이나 K사인, 한빛레이저 같은 이 종목들은 전부 다 단기 투자 관점입니다. 그날 샀다가 그날 익절하는 K사인 같은 경우에는 그날 익절을 왜 했느냐? 단기 투자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제? 상한가 갔을 때 매도를 했어요. 상한가 가격에 매도를 하고 오늘 갭이 떠서 시작을 했었죠. 하지만 그 갭이 뜰 수도 있겠지만 갭이 뜨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도달을 해서 막히면 매수량이 한 100만 주 이상 걸려 있었죠. 장후 시간에서도 100만 주 이상 걸려 있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70만 주 이상이 걸려 있었어도 우리는 상한가에 가는 순간 우선 익절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종목들은 모두 단기 투자 관점이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항상 종목에 진입했을 때 물리는 자리들에 진입을 한 종목들이에요. 그 말이 뭐가 됩니까? 전고점을 돌파할 때. 그죠? 비올 언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11,330원 넘어가는 11,340원에 들어갔습니다. 자, K사인도 마찬가지 1,500원대에서 들어갔습니다. 높은 네. 자리에서. 한빛레이저 마찬가지 네. 8,800원. 오늘 보시면 아실 겁니다. 차트 돌려보세요. 8,800원이 고점이었는데 8,800원을 넘어갈 때 진입했습니다. 전고점에서. 네. 여기에서 추락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하락할 수도 있는 그쵸.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저는 그 고점에서도 명확한 투자 관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진입을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리뷰 한번 해보죠. 비올입니다. 비올 같은 경우 매수가 11,330원 적혀 있죠. 고가가 1,780원까지 올라갔는데 자, 비올을 매수했었던 시간은 오전 9시 57분입니다. 그런데 1차 익절하는 데까지 1시간 딱 걸렸습니다. 매수 관점을 드리고 나서 종목에 진입하는 시간까지 1시간인데 종목에 실질적으로 진입된 시간은 1시간이 아닙니다. 20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20분도 채 되지 않는 순간에 매수와 동시에 주가가 올라가서 1%권역까지 왔는데 여기에서부터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느냐. 매수되고 나서 비올 달리자 최고다라는 얘기가 57분에 나와요. 그리고 1% 상승하는데 1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올을 언제부터 익절합니까? 30분 걸렸습니다. 단기 투자 관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기법으로 설명드리는 건 종가 베팅 방법이죠. 왜? 장중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종가 베팅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장중에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는 1%, 평균적으로 3%, 길게는 슈팅이 나와준다면 나오는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최고 수익률은 4%밖에 올라오지 못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잃지 않는 것. 그죠? 네. 단 1%, 단 0.1%를 수익 내더라도 잃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잃지 않느냐? BEP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우리 아나운서님? BEP 잘 모르겠습니다. BEP는 네. 내가 내가 매수한 가격 플러스 제세금을 포함한 평균 단가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1,520원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내 BEP가 얼마입니까? 1,525원이 넘어가야 BEP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1,520원에서 진입해서 1,520원에 매도하면 제세금만큼의 손실을 가져가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 얼마? 2% 정도 손실이 나오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BEP에 매도를 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가 없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EP의 가격이라는 건 내가 매수한 평균 단가 플러스 제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BEP라고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BEP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 매수 가격은 1,520원인데 BEP는 얼마입니까? 1,525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가격까지 내려오기 전에 익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1,000원 단위죠? 이런 식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1,530원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본전에서 익절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BEP는 항상 알고 계셔야 된다는 설명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K사인. 언제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냐? 오전 11시 10분입니다. 그런데 11시 11분에 K사인이 체결됐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종목은 말씀드리자마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너무 빠르게 올라갔죠. 1분 만에. 그래서 K사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이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죠. K사인의 자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에 맞손을 잡았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종목은 상한가 간다. 상한가 간다. 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어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쭉쭉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왜 6%밖에 수익을 내지 못했느냐.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6%밖에 수익을 내지 못했고 이 정도로 만족하고 익절했을 뿐 오늘 장에서 변동성이 심화되지 못할 가능성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뉴스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K사인이 아니라 K사인의 자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은 것이지 K사인이 손잡은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 뉴스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지는
판단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가 때 매도를 안 하고 상한가에서 매도를 안 했을 경우에 오늘처럼 갭이 뜨지 않았더라면 내가 맛볼 수 있는 수익 전부 다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K사인 자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을 잡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손을 잡아서 뭘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주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 다음에 개파락해서 시작하겠죠.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상한가 왔을 때 줄 때 수익 내는 게 오히려 더 좋다. 그리고 K사인이 상한가에 도달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정말 천천히 야금야금 올라가가지고 종가 부근에 3시가 넘어서 상한가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종목 힘이 빠지게 될 경우에는 상한가에서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하락하는 거 순식간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한가에 도달하면 욕심내지 말고 익절하자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장중에 계속 투자에 함께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요. 장이 끝나고 종가 매매, 전문가님만의 그 종가 베팅 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중에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은 안정적인 수익 거두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노란 톡방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0721이고요. 지금 실시간 노란 톡방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와, 지금 인증 사진을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전문가님이 열심히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고 계시는 모습이고요. 방송 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지금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노란 톡방이고요. 이 노란 톡방에서 저희 앞서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종목들 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종목들이거든요. 이렇게 실시간 이런 수익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한번 아침이나 장 끝날 때쯤 한번 노란톡방 쓱 보시면 또 추천 종목들 받아보시고 전문가님께서 기술적 분석도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 해주시니까요. 체크하셔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상단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번호가 나가고 있어요. 6007-8335번 02 맞죠? 네. 02-6007-8335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고민되는 부분 또 전문가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전화 온 분들께 또 전문가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1:1 종목 상담도 진행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전화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또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여전히 봐야 하고 또 반도체도 봐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로봇이나 아니면 자동차 소부장 쪽으로 골라서 그날의 핫한 걸로 봐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지금 전문가님께서 수익 봤던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종목이 몇 개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빛레이저에 대한 설명도 드려야 되겠죠.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왜? 그 가격을 넘어갈 때 여기 보시면 매수하는 가격이 어디입니까? 전고점인 8,800원 돌파 시 매수하고 괄호 열고 8,810원이라고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810원과 윗단에 있는 저항선까지 같이 찝어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안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시간 언제입니까? 9시 54분입니다. 그런데 익절이 나오고 있는 시간 언제입니까?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에요. 한빛레이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약 20분 정도 후에 체결이 됐으니 40분 만에 수익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40분 만에 수익 만드는 게 아니라 1, 2분 만에도 수익 만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1, 2분 만에 5% 수익 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상승을 하지 못할 종목이냐 그도 아니라면 하락하는 종목을 내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것은 아닌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핵심은 눌림목에서 잡는 게 아닙니다. 고점에서 잡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그 가격을 넘어갈 때 사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 즉 무엇이냐?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단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그 구간에서 우리는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진입하고 나서 익절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관점을 드리는 것이 뭐가 있느냐. 외국인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관 한 가지 더 프로그램을 같이 봅니다. 왜 같이 보느냐. 외국인과 기관은 실시간으로 물량의 변화 동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매매 동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파샬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들이 주워 담는 그 가격 구간이 눌림목이라면 신규 진입이 가능합니다. 왜? 외국인들이 순매수 물량을 매도할 때 같이 팔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해당 종목 한빛레이저는 우리가 진입할 당시에 프로그램의 순매수가 38,000주가량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갈 때 오히려 물량을 던졌어요. 올라가기 직전에. 얼만큼을 던졌느냐? 순매수가 지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입할 당시에 플러스 37,000주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본전 가격에서 37,000주가 모두 다 순매도로 나가고 마이너스 10,000주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가 핵심이에요. 주가를 돌파시킬 때 8,800원에 들어갔으니 1%가 상승되려면 8,890원에 고점 물량을 먹었어야 되는데 그 물량 먹고 9,000원을 돌파할 때 프로그램의 순매수 물량이 마이너스 10,000주에서 플러스 20,000주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말인 즉 30,000주를 프로그램이 9,000원을 넘길 때 그 윗단에 있었던 매도벽을 다 씹어 먹었다라는 게 되겠죠. 그렇게 먹고 나서 9,100원, 9,200원, 9,300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올릴 때 보니까 프로그램의 물량이 다시 마이너스 4,000주까지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더니 9,300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 다시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9,100원까지 내려왔는데 9,100원까지 내려왔을 때 프로그램의 물량 동향이에요. 이 사진이 얼마입니까? 플러스 9,900주죠. 여기에서부터 다시 주가를 어디까지 올렸습니까? 9,300원까지. 근데 올릴 때 보니까 프로그램의 순매도량이 다시 마이너스로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식으로 핸들링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는지.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수익을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프로그램은 그냥 깔아놓은 판때기에서 춤만 췄을 뿐일까요? 제 생각엔 프로그램은 그저 큰 매도 물량을 익절하기 위한 놀이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본 것은 외국인 또는 기관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윗단에 이미 매도벽을 만들어 놨을 것이고 그 매도벽을 개인들은 뚫지 못하지만 프로그램이 물량을 먹으면서 뚫어주니 그 다음 물량을 누가 먹었느냐? 개인들이 먹었다. 그런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익절 가격이 왔으니 같이 던져서 주가를 내렸다. 내리고 나서 우리는 위아래로 여러 가씩밖에 보이지가 않죠. 그 상황에서 누가 또 수익을 봐야 되는 그들은 윗단에다가 매도벽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매도벽을 또 프로그램이 사면서 올리면 그때 추진력을 받으면서 개인들이 또 사겠죠. 그렇게 물량을 정리하는 하루가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직까지 물량의 정리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빛레이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지 지속적으로 주목해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설명까지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한빛레이저 설명해 주셨어요.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당일에 40분 만에 6%대 수익률까지 거두셨고요. 또 노란톡방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추천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입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2차 전지 자율주행으로 또 엮이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요. 이제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신 프로그램의 매수 매도세에 함께 이렇게 장중에 계속해서 장중에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했는데요. 이런 고점에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또 이렇게 수익을 보고 빠르게 매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게 이제 혼자서 쉽게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손쉽게 빠르고 간단하게 수익을 맛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 더 크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참여 코드 0721입니다. 거의 매일매일 종목 알려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수익 진짜일까 궁금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3가지 종목 정도 수익률 봤던 종목 얘기해 주셨어요. 비올이랑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죠? K사인. K사인이랑 마지막으로 한빛레이저까지. 특히 한빛레이저는 추후에 또 추가 상승 여부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또 타이밍이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당장 내일부터 어떤 이슈와 업종 그리고 종목을 바라봐야 할지 또 이슈들은 마구마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우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지금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전기전자 관련주 먼저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는 이미 수익 구간에 도달을 했고 수익을 많이 맛본 종목인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우리 같이 한번 차트를 보면서 판단해 보기로 하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변압기 제조 전문 업체다. 그리고 2023년 언제부터 6월부터 미국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변압기 관련주들은 수주를 따오는 만큼 실적이 반영될 텐데 실적이 반영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빨라야 2023년 4분기 그리고 평균적으로 2024년 1분기부터 실적이 반영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수주 잔고가 2천억까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6배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일진전기,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 한전이 독점 중인 송전망 건설 사업이 민영화가 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변압기의 교체도 그렇지만 왜 전력망의 구축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느냐? AI 때문입니다. 그만큼 전기의 소모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고 변압기를 교체해야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왜 전력난이 심해질 수 있느냐, 심화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서버가 매우 추운 극지방으로 쏠려 있죠. 하지만 AI를 개발하는 부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심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심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은 이미 정형화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죠. 하지만 원전과 화력과 수력과 태양전지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력량에 대한 확충을 해보려고는 했으나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말만 던지고 본인들은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본인들의 돈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정부의 정책 일환으로도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또 AI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전력난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었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기들 돈 쓸 필요가 없는데 정부가 사업만 해주면 전력난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AI죠. 그런데 이 AI의 그만큼의 전력 소비를 확충시키려고 하려면 도심에서 나오는 전력량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위성 도시에서 만들어서 운송하는 전력에 대한 것들, 소실되는 전력 없이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링하면서 도심으로 전달해야 되는 그 상황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변압기 교체는 필수에 전선과 전기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를 보고 같이 한번 보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주가의 위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라서고 있는 이 자리에서 더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봉의 차트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진입 시점을 드리는 자리들이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거래 대금이 붙고 있는 자리,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수급의 쏠림 현상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분봉상의 진입 자리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중기 차트 보겠습니다. 더 갈 것 같습니까? 오늘 얼마나 올랐습니까? 10%나 상승을 했었죠. 재룡전기 가능하다면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수익률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진입한 자리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재룡전기 더 갈 건가요, 말 건가요죠? 네. 한 가지입니다. 상승을 시작했을 때 나왔었던 거래대금보다도 줄어들어 있는 거래대금이 포착이 됐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아직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시황 설명드릴 때 어떤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제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코스피 이제 2거래일 혹은 3거래일 동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혼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코스피가 못 올라가는데, 그죠? 그러면 재룡전기 마찬가지로 조정받을 겁니다. 며칠 동안, 2거래일 내지 3거래일 동안.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유, 오늘 미수로 진입한 투자자들은 언제까지 익절해야 됩니까? 금요일까지 익절해야겠죠. 그런데 금요일 날 주가가 많이 빠지면 우리는 재룡전기 금요일 날 종가에 진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선결 조건은 거래대금이 줄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의 시가가 아닙니다. 어느 날에 고가를 이탈하면 안 되느냐? 바로 파란색 음봉이 보이시나요?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나왔었던 지난주 금요일 날의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음봉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음봉이 금요일까지 지속되며 코스피의 지수가 내일부터 2거래일 동안 목금 하락을 보여준 상황에 이 자리를 유지해 준다면 금요일 날 미수로 투자했었던 투자자들이 손절하는 그 물량을 우리는 종가 때 받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재룡전기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추가적인 상승분이 가능하다는 설명까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요즘 시장에서도 전기, 전선 관련주들 변압기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진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AI 수요에 따라서 이제 전기 전선의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라는 그 기대감에 계속해서 주가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재룡전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재룡전기 종목은 지난주 방송에서도 한번 전문가님과 함께 언급했던 종목인데 수익률이 75% 지금 거두셨고요. 또 앞으로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추후에 또 상승분이 남아있다. 다만 이제 앞으로 2거래일 동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려보면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지 꼭 체크하시고요. 또 전문가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거래대금도 잘 확인해 보셔서 새롭게 또 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재룡전기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정말 실적이 23년 4분기 그리고 24년 1분기부터 실적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실적 기대감도 잘 챙겨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재룡전기,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중에서 재룡전기를 제일 유심히 보고 계시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LS그룹이 얼만큼 매출이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LS그룹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온전선, LS 일렉트릭을 같이 보는 게 맞지만 상대적으로 이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높아요. 네네. 그래서 높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그만큼 큰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재룡전기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진입한 가격이 얼마고 그 진입한 가격에서부터 몇 %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이 기업이 튼튼하고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얼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닐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재룡전기 지금 진입하시면 큰일 나요. 네. 큰일 납니다. 3년, 4년, 5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제서야 본전 왔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이제 팔아야 되나요? 이러고 물어보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한마디 드릴 겁니다. 줄 때 파십시오. 그 이상 안 올라갑니다. 본전에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파셔야죠.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이 종목 왜 더 들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러다가 만약에 본전 찍고 다시 내려가면 또 10년 기다리면 그 보상 심리가 배에 곱절이 돼가지고 그만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림없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수익을 내는 방법은 단기 투자 관점인 겁니다. 중장기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시려면 재료용전기 또한 마찬가지로 10,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진입 관점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명확한 답변 주셨습니다. 재룡전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기 좋은 종목이고 또 중장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셨을 때는 시총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좀 튼튼한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그럼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바이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 얘기도 있었고 또 H1B 그룹주들이 오늘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많이 빠졌죠? 네, 바이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아직도 좋습니다. 오, 파로사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파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너울이 시작돼서 육지로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로사이바이오가 거기에 올라타 있었을 뿐이에요. 자, 미국 엔비디아가 신약 발견을 위한 프로그램 바이오니모의 확장 생성형 인공지능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툴킷을 파로사이바이오가 사용할 수 있느냐? 파로사이바이오 AI 신약 공동개발 참여가 부각되고 있는데 바이오니모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엔비디아와의 추가적인 지원 협업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행되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는 더 이상 바라보실 수 없을 겁니다. 당분간은. 그죠? 왜? 갑자기 상한가를 갈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로사이바이오는 제약바이오의 너울을 같이 타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주가 위치로 바라봤을 때 포물선을 그리고 첫 번째 파동이 나오고 나서 두 번째 상승분이 나올 때 우리는 과거 시점을 1차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이번이 2차 파동인데 가장 중요한 자리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붙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방으로 열릴지 아니면 조정받으면서 하락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만 제약바이오주들의 대부분이 오늘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로사이바이오가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건 파로사이바이오가 어디까지 25,000원이라는 고점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도 그 이전에 협업에 대한 내용, 그 모멘텀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방에서 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들고 계시다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평단보다 낮다면 익절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의견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거래 대금이 더 줄어들면서도 상승하려는 캔들의 모양이 나와주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의 고가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월요일날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가 달린 음봉에 고점을 넘어가는 캔들의 종가가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거래 대금만 줄어들어 있다면 갭을 띄우면서 또 한번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갭을 띄워놓고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재료가 나와 있다. 하지만 시장에 그 재료가 뉴스로 노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높은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 종목이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량, 프로그램의 순매수, 기관의 매도가 없다면 그 종목은 아직까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다음 종목은 이번에는 메가토르 기법입니다. 자, TCK인데 메가토르 기법은 중장기 포지션으로 진입하는 종목이 되며 가장 중요한 거 손절에 대한 걱정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부품과 소재 관련주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반도체 공정용 고순도 흑연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흑연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생기면 가장 큰 피해를 받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85,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반등을 했다가 내려왔을 때 포착된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 구간에서만 머물고 있다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1차 익절 자리는 5%, 2차 익절 자리가 검은색 저항선, 3차 익절 자리가 파란색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종목은 1차 익절 자리와 검은색 저항선의 이격이 낮기 때문에 검은색에서 1차 매도, 파란색에서 이제야 2차 익절이 끝났습니다. 3차 익절은 11만 8,600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익절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어떤 식으로 포착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오색선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토르시노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진입하실 때 진입하는 날짜가 보통 기준봉에 진입을 하세요. 왜? 그 기준봉은 거래량도 풍부하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니까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고점에 물려서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생기죠. 하지만 우리 기법은 기준봉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포착이 되어야만 진입할 수 있다는 것과 한 가지 더 우리는 종가 베팅을 통해서만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5글자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빠르게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이다. 그렇다는 말은 아직까지 모멘텀이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나노마이스가 본격 성과를 가시하고 있다는 내용. 조금 있다가 종목에 대한 내용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올라갈 만큼 올라갔지만 저점 구간은 비슷하죠. 그렇다는 말은 이번에도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나더라도 괜찮다. 왜? 조금만 수익 낼게요. 어디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파란색 저항선까지만 보셔도 20%는 거뜬한 종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어디를 지지했습니까? 핑크색 지지선을 지지했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찰나에 토르시노가 포착이 됐으면 올라간 만큼은 못 올라가도 저항을 받는 파란색 저항선까지는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종가는 5,080원이에요. 자, 두 번째 종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웹툰과 웹소설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특별히 종목명을 방송 말미에 설명드릴 예정인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차트 위치 가장 중요하겠죠? 어디입니까? 웹툰 관련주 대부분 이렇습니다. 왜? 웹툰 관련주들의 호황기는 언제였습니까? 코로나 때. 그런데 지금은 왜 불황이냐? 점점점 글로벌로 진출하는 속도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매출액의 증가분이 보여지고 있지 않았다. OTT 사업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잘 나가는 웹툰만, 잘 나가는 소설만 잘 됐지 평범한 웹툰과 소설들은 돈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종목 이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왜? 거래대금이 이미 한번 터지면서 물고 틀 겁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된다는 것인데 자, 그래서 언제 들어가면 되느냐? 오늘 포착된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오늘의 종가 4,115원이죠. 이 자리에서 진입해서 어디까지 본다? 4,830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도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반도체와 LCD 관련주죠. LCD는 연초에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연구 개발을 지속했던 초정밀 반도체 계측 장비인 나노마이스의 본격적인 성과가 나오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추천일 오늘입니다. 매수 가격 5,080원 짚어드렸죠. 1차 목표 가격 6,250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웹툰과 웹소설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부에서 K-웹툰 사업에 적극적인 육성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믿지 마십시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추천일 오늘이겠죠. 3월 27일이고요. 매수가 오늘의 종가인 4,115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이 되는 4,830원을 잡아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다? 이 종목의 이름 핑거스토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마지막에 히든 종목명 공개해 주셨으니까요. 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즈부 투나잇은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